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먼저 잠시 영상 하나 보시죠. 한 남성이 상점 유리문을 벽돌로 내리쳐 깨버립니다. 그 옆문도 또 그 옆에 있는 문도 산산조각 납니다. 상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우두커니 쳐다봅니다. 네, 얼마 전 한국에서 선량한 업소 주인들을 상대로 소위 자릿세를 달라며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가 체포된 동네 깡패들의 영상이었습니다. 무슨 60, 70년대도 아니고 흔한 말로 이 21세기에 무슨 자릿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또 그러면서 야, 한국 아직도 더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우스 LA의 자릿세 분쟁,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9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우스 LA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인근 그 흑인 불량스러운 그 주민들이 뭐 시위도 벌이고 이제 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뭐 겉으로 봐서는 지금 뭐 잘 해결된 듯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부 흑인들이 사우스 LA 이제 한인 리커스토어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폐점할 것을 요구를 했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한인 업주가 LA 한인회에 연락을 했고 즉시 에밀 맥 LA 한인회 부회장과 이제 에릭 가세디 LA 시장실의 로버트 팍 보좌관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 대표교회인 퍼스트 MA 교회 관계자 등이 현장을 방문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들 흑인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듣고 한인 업주와 이제 교섭을 통해서 겨우 중재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위를 벌인 흑인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이 수렴되는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시위에 나선 겁니다. 그 시위가 LA 한인타운에서도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우스 LA에서 한인타운까지 올라온 건데요. 네. 지난 8일 LA 한인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에 적힌 내용이 정말 자극적이었는데요. 네. 먼저 노모 코리안 머천트 패러사이트, 직역을 하면 기생충과 같은 한인 업주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알코올 이꼴 데스, 술은 죽음이다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쓴 본인들도 술 좀 많이 사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술들 하실 텐데 그리고 기생충 같은 한인 업주는 필요 없다라는 표현 정말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가격한 표현이죠. 왜 기생충이라고 표현했는지 뭐 이제 듣고 싶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시점에서 이황 기자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연 이 흑인 시위대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데요. LA 한인회에 따르면 이 흑인 시위대는 자칭 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흑인 커뮤니티 내에 이름 있는 단체들은 이 시위대를 모른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단체인가라는 것에 의문이 드는 건데요. 그리고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갈등은 많지 않은 흑인 고객이 한인 업주에게 술을 팔라고 요구한 데서 시작됐죠. 당시 한인 업주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주류 판매법에 따라서 많지 않은 고객에게 술을 팔지 않는 정당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이제 피켓에 술은 죽음이다. 즉 술을 판매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원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업주가 봤을 때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아 그러면은 안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업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안 팔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만이고 또 술이 나쁘다라고 그러고 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네. 결국 억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폭력배들이 지역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네. 돈을 빌미로 한인 업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라 전 LA 한인 회장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로라 전 회장 얘기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딱 이거는 더 이상 이 사람이 크레디블한 소스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Human Relations Commissioner에서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negotiation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네, 뭐 로라 전 한인 회장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궁금한 게 이런 그 시위가
대규모 또 흑인 주민 전체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규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이들 시위대는 상당히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유튜브에 이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시위 모습과 LA 한인회와의 교섭 모습 등을 이제 노출시키면서 이번 갈등을 업주와 고객의 갈등이 아닌 이제 한인과 흑인, 즉 인종 갈등으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당 조회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영상이 게재됐다는 자체가 앞으로 이제 많은 흑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언론에 부각돼서 파급력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위대의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또 너무 키워주기만 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이 4.29 폭동을 상기시키려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폭동과 이번 사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한인 업주 개인과 이제 고객의 갈등 하나를 가지고 인종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흑인 지역에서 그때 이제 4.29 폭동 발생했을 때도 저는 뭐 현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취재를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밤에 취재를 갔을 때 그 한인 업소의 그 벽에 코리안 오운드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인 주인이다. 타겟 테라 뭐 이런 미닝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일인데 맞습니다. 자꾸 이제 매치시키면서 확대시키려고 그래서 확대가 좀 되면 본인들이 좀 뭘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그때와 지금 한인 커뮤니티도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정치력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파워도 좀 되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LA 한인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LA 시장실과 주 하원 의원실 등과 함께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11일 이제 로버트 팍, 에릭 가세티 LA 시장 보좌관 그리고 가주 한미식품상협회의 김중칠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갈등 교섭 상황과 함께 이제 그 앞으로의 대응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사우스 LA 지역 한인 업소들이 시위 타겟이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치력을 좀 힘을 얻고 정치력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이 흑인 시위대들이 LA 한인회 리스트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시위를 벌일 장소 리스트였는데요. 네. 그런데 10곳 가운데 6곳이 한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였습니다. 이를 보면 흑인 시위대들이 한인 리커스토어를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단체 또는 개인이 이러한 시위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리세를 내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자리세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세나 다를 바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좀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로라 전 LA 한인 회장 역시 이제 단체 대 단체 협상으로 시위대 요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요구는 점차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한인 업소들도 이제 같은 사례를 겪어서 자칫 이제 퍼주기식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칫하면 이제 샘플 케이스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긴 해야 할 텐데요. 어떤 대응책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LA 한인회는 현재 이제 LA 시장실, 주 하원 의원실 등과 함께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정계와 함께 흑인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하고요. 한인 업주들의 대응책 등 이제 흑인 사회 내 한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사례를 겪는 이제 한인 업주들은 즉시 LA 한인회에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편 LA 한인회는 오늘 LA 시장실 그리고 한미 가주 식품 상협회와 함께 이제 이번 사태와 차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전략 회의를 가졌고요. 앞으로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거 잘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작게 보면 사우스 LA 지역의 일부 한인 업주들의 어려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괜히 불량스러운 또 인근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자칫 인종 문제 등으로 악화될 경우에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한인 관련 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또 다른 좋은 우리 고유의 속담도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슈 마치겠습니다. 이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